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은 시청자 경험담이고, 음유 시인님께서 또 음유 시인답게 또 글을 맛깔나게 적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경험담을 적어주신 음유 시인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택배 상하차 관련된 글입니다. 그것도 택배 상하차 중에서도 가장 극상의 난이도를 보이는 옥천범유다 스토리입니다. 조회수가 장난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옥천 버뮤다는 제가 예전에 옥천 버뮤다 이제 그 추노썰 택배 상하차 추노썰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그거는 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이라 해봐야 한 4, 5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뜨끈뜨끈한 2021년 신버전입니다. 2021년. 그러니까 최근에 갔다 오고 나서 발생한 일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옥천 버뮤다는 어떻게 또 바뀌었을지 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게. 옥천 버뮤다 비하인드 스토리. 부제. 새로운 부조리 발견. 사건 당일 오후 갑자기 인력에서 문자가 왔다. 급히 야간 인원이 필요하다며 말이다. 왠지 옥뮤다일 가능성도 있겠다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일당은 아주 나쁘지 않다. 9시간에 18장. 오, 괜찮네요. 잔없이 시간당 만원씩 플러스. 근데 인력팀은 웬만하면 잔업 없이 칼퇴근이다. 난 전지훈련차 피지컬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생각에 다시 한번 당찬 조종장을 내밀었다. 그리고 인력 사무실로 향했다. 역시 현장은 예상대로 공포의 옥무다. 그렇다. 단 하루임에도 일하면서 어김없이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만 몇몇 사건들은 이미 많은 현역 택배저스들 이런 말 처음 들어봤네. 현역 택배저스들도 흔히들 겪고 있는 진부한 주제인지라 생략하고 나름 신선할 만한 주제 한 가지만 추려서 공식적인 썰을 풀어보고자 한다. 이제 본론이다. 드디어 야간 전반전을 빡세게 마친 후 야식 시간이 되었다. 옥뮤다의 야식 시간은 본래 규정대로 1시간, 0시부터 1시까지다. 근데 어떤 멸치 같은 반장이 오늘 내로 4차 이상을 상차 완료해야 된다면서 밥 먹고 빨리 오라고 하길래 내가 그럼 50분까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디귿디귿 30분 만에 오라고 협박함. 순간 어안이 번벙했다. 식당으로 향하는 내내 함께 동행한 동료의 의견을 정합하고 나도 생각할수록 엄연한 노동 착취라 확신했다. 가뜩이나 정치범수용서 뺨치 정도로 물량 수준 족같은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니들 마음대로 겨우 30분만 정하냐? 밥줄 서는데 10분은 그냥 지나가니까 이것은 밥 먹자마자 쉴 것도 없이 바로 현장 복귀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 난 야식 후 동료와 함께 자판기 앞에서 천하야 제일 옥천 버뮤다 까기 대회를 성대하게 마치고 쉼터에서 20분 가까이 쉬다가 30분 만에 복귀하는 반장의 요구를 담대히 쌩까고 50분 만에 왔더니 예상대로 사수들과 반장들이 먼저 와서 레일 양쪽에 산더미처럼 쌓아둔 택배들을 처리하고 있었음. 그리고 자기들보다 늦게 오는 의뢰한테 괘씸하다며 이후에 다른 그럴듯한 명분이 생길 때마다 꼽을 줌. 그나저나 정말 하고 싶은 얘긴 여기서부터다. 본 사건을 겪고 나니 왜 요즘 주간 택배 자리가 점점 줄어들거나 심지어 없어지게 되었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이유인즉슨 단순히 분량 비수기 문제 정도가 아니었고 그동안 저러한 부조리 때문에 당연히 주간 택배 TO가 적어지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부연 설명하자면 아무리 비수기라도 당일의 정원수 미달이면 야간엔 당연히 바쁘게 되고 게다가 중간에 도망가는 인원들까지 빼면 정원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야시간 30분을 착취해서라도 정해진 할당량을 그냥 야간 내로 다 끝내서 주간으로 물량이 넘어가지 않게끔 저런 불법을 계속해서 자행해온 것이다. 아래 인력들이 수시로 바뀌어지게끔 극단적으로 운영되는 택배 시스템이다 보니 그런 부조리에 익숙해진 상위 계층과 그것에 동조하는 중간 계층들의 합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말 이해되는 부분도 있긴 하다. 중간 계층들 입장에선 그나마 자신들에게 생계 유지해주는 일거리들이니 이렇게라도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입장도 어쩔 수는 없었다. 만일 윗선의 요구대로 우리가 야식 시간 30분 만에 순진하게 현장 복귀했다면 그 30분을 그냥 무료봉사할 뻔했다는 뼈난 결론이지만 아무리 상황이 긴박해도 웬만하면 야간 택배는 오지 마라. 여자는 비교적 쉬운 보직을 배정받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여자도 상차로 팔려가기도 한다. 암튼 절대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다. 과장법이 아니고 실제로 여기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체험판이다. 이것은 필자가 직접 겪었기에 이렇게 신신당부할 수 있는 것이다. 정하고 싶으면 그나마 덜 빡센 주간 택배 자리 생기는 대로 편입하는 걸 권장한다. 나도 이젠 주간 택배 몇 번 나가다 보니 이젠 피지컬이 주간 택배 정도는 무난히 소화할 만큼은 업글된 것 같다. 끝으로 한마디 더. 그래도 세상은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고 또한 뜻이 있는 곳에 길은 얼마든지 있다. 고로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그럼 끝.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 하니까 뭔가 와닿지 않네요. 네. 아까 이제 일하실 때는 뭐 힘들다, 점치봉 수용소가 따로 없다, 왜 사람들이 그만두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고 또한 뜻 있는 곳에 길을 얼마든지 있다. 고로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뭔가 급작스럽게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요. 예, 급작스럽게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뭔가 막장 드라마 스토리 같습니다. 막장 드라마가 보면 50부작이면 48부작까지 서로 죽일 듯 말 듯 막 싸울 듯 말 듯 막 극단적인 상황 가다가 갑자기 한 2화 앞두고 극적 하이를 합니다. 갑자기 무드가 급반전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렇게까지 빡빡 끼던 사람들이 빡빡 끼던 이제 악역을 자처하는 만화의 그것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 어, 갑자기 개가천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약간 막장 드라마 스토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HJ 하재의 검님 어서세요. 일단 느낄 수 있는 거는 옥천 법무단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네요. 예, 그건 확실한 여러분. 자, 택배 일하시는 분들은 옥천 법무단 참고하시고요. 옛날 그때 제가 그 썰 얘기했던 2017년, 2016년 그때랑 2021년 현재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예. 현재도 굉장히 빡세답니다. 예. 야, 18만원 버셨네, 18만원. 요즘에 택배가 얼마지? 혹시 물어봤어요? 일하시면서 옥뮤다 야간 한 번 나오면 돈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원래 9시가 18만원인가? 옥뮤다 가면? 야, 헐, 요새 연주하는 새벽별 찬소리에 뼈골에 스미는데 사나이 흐르기는 한이 없어라가 생각나는다고요. 갑자기 웬 시적인 표현? 근데 이건 현명하신 것 같아요. 자, 음유신 이건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남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실컷 다 쉬어야 돼. 욕을 먹더라도 실컷 다 쉬어야 돼. 어차피 음유신님은 오늘 하루만 일반 업체는 14에서 15라고요. 아, 그래도 작다. 그래도 작아요, 저게. 저게 작은 거예요, 여러분. 14시간 풀타임에 14, 15면 정말 작은 겁니다. 저럴 거면 차라리 생산직 일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14시간에서 14, 15 받는 것보다 생산직 12시간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음식이 안 그렇습니까? 단순 시급으로 계산해도 야간 12시간 하면 할증 붙어서 야간 16시간 되거든요. 요즘 시급으로 계산하면 14만, 15만 나옵니다. 나와요. 충분히 나옵니다. 야간에 8,720원, 12시간 하고 야간 할증 4시간에서 16시간. 15만까지 나오겠네. 그게 더 이득이야. 왜냐하면 생산직은 야간에 좀 널널하거든요, 해보면. 물론 빡센 데도 있습니다. 야간에 풀어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 전담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생산직 가면. 돈 때문에. 아니면 야간에 좀 일이 편해서. 야간만 전담을 하시는 분들. 야간만 하면 돈 되니까. 야, 이건 정말 현명하신 것 같아요.
실컷 다 쉬고 오는 거. 네,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음식님. 만약에 저기서 30분만 시간 주고 빨리 먹고 와라 했으면 저 20분을 덜 쉬었으면 저게 정말 힘들었을 거야 아마. 예. 저 20분을 안 쉬고 왔으면 정말 부모님 막 부처님 다 원망했을 거야 아마. 저 20분 덜 쉬고 더 쉬고 오는 것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생산직에서도 쉬는 시간 40분이면 20분만 쉬고 오는 거 40분 내내 쉬고 오는 거하고 이 효율 차이가 엄청 차이 납니다. 음식님은 생산직 출신이니까 잘하시겠네요. 맞죠? 아주 잘하시겠네요. 특히 밥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밥을 먹고 바로, 그러니까 30분이면 10분 기다렸다 밥 먹고 바로 소화시키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쉰 거나 마찬가지야, 안 쉰 거나. 쉬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야, 맞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먹고 올 수 없는 게, 여러분들 혹시 택배 하시는 분들, 그 택배나 뭐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 야간 일하시는 분들 계시면 밥은 드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 야식이 안 좋잖아요? 안 좋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밥심으로 일을 한다고, 밥심으로. 근데 안 먹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졸리고 힘까지 딸려요. 그럼 정말 힘들어요. 가장 야간에 일할 때 최악인 순간이 어땠냐 하면 배고프고 졸린 거예요. 배고프고 힘들면 졸린 이 삼위일체. 이게 정말 극한의 힘듦을 요구하는 겁니다. 눈은 감기는데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나요.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몸에 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차피 밥 많이 먹어도 1시간 내내 일하면 소화 다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화성님. 우리 고생 많았습니다. 네, 소화 다 돼요. 서서 일하고 왔다 갔다 힘쓰는가 하면 소화 금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일하시는 분들은, 특히 현장 일하시는 분들은 드셔야 돼. 상하차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먹어야 돼. 안 먹고 차이가 큽니다. 맞죠? 그리고 쉴 수 있는 시간은 다 챙겨 먹으세요. 네. 쉴 수 있는 시간 다 챙겨 먹어야 돼. 욕 먹더라 챙겨 먹어야 돼. 어차피 저 사람들, 음식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 하루 종일 볼 사람들 알잖아. 여러분, 감안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제 택배 상하차 오늘 아니면 안 볼 사람이에요. 음식인도 그 마인드잖아. 어차피 저 사람들은 이날만 아니면 안 볼 사람들이에요. 내가 설령 여기 택배 상하차 온다 하더라도, 옥천 간다 하더라도 저 똑같은 사람 만날 가능성은 없어요. 랜덤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도 얼굴 까먹을 거예요 아마. 워낙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저분도 누구 들어왔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저렇게 뭐 1시간인데 30분만 쉬고 오락하면 실컷 다 쉬고 오세요. 뭐 화장실에서 좀 뻐긴다고 해가지고, 네, 실컷 다 쉬고 와가지고 핀잔 들으면서 이래요.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어야 돼. 예. 자,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난 야식 후 동료와 함께 자판기 앞에서 천하제의 옥천 버뮤다 까기 대회를 성대하게 마쳤다. 어떤 걸 깠습니까? 뭘 깠어요? 옥천 버뮤다 까기.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깠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어떤 내용으로 이제 디스를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 야식시간 문제요. 아, 쉬는 시간 문제. 왜냐하면 생산직도 쉬는 시간 타치 안 해요. 네, 쉬는 시간 타치 안 해요. 아시잖아요. 생산직 일하시는 분들 아직 쉬는 시간 건드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네. 옆에 동료도 자기도 여러 택배 다녀봤지만 이런 거 처음 겪었다고요. 처음 겪었다고. 아, 왜 안 바뀔까?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계속 우는 소리 한다고요.
아니, 왜 안 바뀔까, 여기는? 옥천 범위단은 왜 안 바뀔까? 자, 우리 음이시님 경험한 입장에서 옥천 범위단은 왜 안 바뀔까요? 왜 계속 옥천 범위단이 악명을 계속 쓰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2011년 그때 경험담 몇 개 읽었거든요. 옥천 범위단에 대해서. 읽었지만 지금 음이시인이 겪은 걸로 봐서는 더 심했으면 심해지 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택배 시스템을 계속 시대를 역행하는 걸까요? 왜 뒤로 가는 걸까? 계속 이 노동 마인드가 왜 뒤로 가는 걸까요?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생산직은 많이 변했어요. 맞죠? 생산직은 5년 전과 지금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 왜냐하면 5년 전에는 생산직이 일주일 내내 돌리는 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 일한다 하면 거의 빨간 날도 출근하고 막 일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52시간 적용됐잖아. 맞죠? 52시간. 그래서 주말 일을 못 시켜, 그냥. 주 5일이 이제 정착돼 버렸잖아요. 이제 강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님? 주 5일 근무가 강제가 돼 버렸고 3주 2교대 같은 것도 많이 생겼어요. 4주 3교대나. 그리고 5년 전까지는 없었어요. 2주 2교대 거의 대다수였고 2주 2교대 하는 공장들 보면 다 풀전업에다가 빨간 날 가리지 않고 다 출근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왜 택배는 안 바뀌는 거예요? 택배는 왜 안 바뀌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택배 이거 노동법 위반이잖아. 택배가 이 법으로 제대로 걸고 넘어지면 위반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에 반해 청원 CJ 야간 이틀 해보니 계속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분위기. 그리고 옥천, 여러분 택배 같은 거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옥천에 있으면 늦게 와요. 상대적으로. 저 택배 시키면 택배가 주문하면 왜 충청도에 보면 옥천 있고 신탄진 대전이 있고요. 그리고 청원허브 있습니다. 신탄진하고 청원은 아 다음날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옥천 거면 다음날 올지 일주일 뒤에 올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장담할 수 없는지 일해보니까 알 것 같죠.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다 못 챙긴다는 거예요. 야 물량이 배 쳐낸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캐치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택배 주문해보니까 이게 같은데 주문하더라도 이게 옥천으로 갈지 청원으로 갈지 신탄지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신탄지는 거의 다음날 바로 오고요. 청원도 웬만해서 다음날 바로 와요. 근데 옥천은 장담할 수 없어요. 옥천은 장담할 수 없어. 옥천 갔다 하면 이제 잊어야 돼요. 택배는 보통 하루 이틀 일당쟁이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관리직도 그걸 알고 며칠만 개갈군다고. 근데 자 음식인 생각해 보세요. 그 다른 택배나 옥천 변보다는 일당이 똑같잖아. 안 그래요? 돈이 똑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돈 똑같이 받으면 안 되지. 여기 한 20만 원, 25만 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일당비 역할을 하는 건데. 맞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14시간에 14만 원. 그러니까 님은 불러서 온 거니까 일당을 더 많이 받은 거고 그냥 일반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일한다고 치면 14시간 근무하고 14시간 근무하고 14만 원. 이게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아시겠죠? 14시간 일하면요.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게 왜 그런가 하면 14시간 동안 서서 일하잖아요. 힘들게 일하고 나서.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옥천이 시골이에요. 시골. 완전 시골입니다. 시골이에요. 아마 옥천에 사시는 분도 아마 청주나 대전에서 출퇴근하시는데 멉니다. 버스 대전에서 가실 텐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 왕복 2시간 거기 집에까지 가는 시간 하면 거기 17시간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일하는 시간 출퇴근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거의 17, 18시간 쓰는 거예요. 그럼 막상 자는 시간만 확보해도 10시간 또 못 잔다는 거예요. 결론을 하면. 힘든 일 할수록 담은 더 많이 자줘야 되거든요. 경험한 입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힘든 일 하는 사람일수록 잠이 더 중요해요. 근무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잠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 잠이 생명이. 근데 14시간 일하고 타지에 있으니까 옥천 근처에 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버스 타면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리고 버스 탄다고 해서 뭐 집 앞에 떨가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뭐 시내 같은 데 떨가 주겠죠. 예, 맞죠? 그럼 거기서 버스나 택시 타고 가야 된다네요. 택시 비싸니, 아까우니까 버스 타고 가시겠죠. 버스 타고 가면 또 2, 30분.
예. 실시간이 없어요, 이게. 실시간이. 그 저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영화 배우 그 야인시대 신마저고 나오셨던 분 아시죠? 아마 다 봤을 거야. 음이신이 그거 봤죠? 그 유튜브에 그 현장도포 특종세상이라고 왕년에 잘 나가는데 왕년에 잘 나가는데 현재 와가지고 이제 좀 힘들게 사는 연예인들 취재해가지고 근황 같은 거 알려주고 재기 돕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 누가 나왔냐 하면 그 야인시대 신마저고 나왔던 그 최철우 씨가 나왔어요. 아시죠, 음시인이? 그분이 뭘 했냐 하면 저 경기도권에 이제 택배 상하차에서 그 야간 물류센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택배 물류 창고 근처에서 원룸을 잡아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말 애매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 원룸 잡아가지고 가까운 데서 원룸 잡아가지고 먹고 바로 자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분도 잠 얼마 못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바로 앞에 코앞에서 이제 생활하는데 얼마 못 자요. 보니까 5시간밖에 못 자. 가까운 데서 그렇게 왔다 갔다 생활하는데 5시간 못 자면 그러면 버스 타고 먼 거리에서 차 없이 버스 타고 내려서 또 집까지 또 버스 타고 가는 사람들 어떡하냐 말이에요. 버틸 수 있냐 말이죠. 못 버티는 거예요. 막 최철우 씨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 근거리에 원룸 잡아놓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집에서 만약에 본가에서 왔다 갔다 남들처럼 그 버스 대절에 관광버스 대절에 가지고 그걸로 타고 왔다 갔다 해서 못 버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나름 노동력이거든요. 이미 곤죽이 된 상태에서 버스 타고 해봐요. 버스에 잠전다 하더라도 자는 게 아니거든 이게. 버스에 자는 것도 더 피곤할 때도 있고. 잠은 항상 누워서 자야 돼. 저는 항상 마인드가 잠은 누워서 자야 그게 제 맛이지. 웅크리고 자고 버스 안에 자면 잘 못 자요. 저 같은 경우에 버스 안에 자면 못 잡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군대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군대 전경 출신 아니에요. 전경은 부대 안에 있는 것보다 그 기대만 있죠. 닭상차. 거기서 타는데 이 닭상차가 정말 버스가 안 좋아요. 대우버스였는데 좁아. 안락함이나 승차감이 1도 없어요. 그 기대만 해서 거의 먹고 자고 하는데 그, 그 안장도 딱딱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막 땀 흐르고 막 그래. 그래서 차에 자는 걸 굉장히 힘든데 그러면 엄청 피곤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 피곤한 거지. 야, 이게 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왜 이유가 있냐 하면 신탄진하고 청원은 나름 시내잖아요. 신탄진은 대전 안에 있으니까 가장 번화가 있으니까 만약에 헛짓거리 하다 걔네들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청원 같은 경우에도 청원도 나름 충청도에서는 시내권이거든요.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옥천은 뭡니까? 개시골 중에 시골이잖아. 인적이 드물단 말이에요. 먼 짓에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나도 내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허벌판에 한적한 곳에 있다 보니까 보통 옥천에 있는 회사들이 다 질이 안 좋아요, 사실. 이런 말 들으면 그렇게 한데 옥천에 제일자당도 있고 보면 식품회사가 많아요. 옥천이 식품회사의 끝판왕입니다. 식품회사. 식품회사 노동강도 아시죠, 음식이님? 식품회사가 거의 생산직의 거의 어, 끝판왕입니다. 식품회사들이. 근데 그 식품회사들 다 어디 있냐? 옥천에 있어요. 옥천에 있습니다. 그 제일 의붓도 이제 옥천에 있습니다. 옥천에 있는 회사들이 다 질이 안 좋습니다. 대체로. 옥천이 교통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옥천에서 오래 다니는 사람들 나 본 적이 없어요. 예, 가장 이제 허벌판에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예, 옥천을 다 싫어할 겁니다. 충청도 사시는 분들 옥천 다 싫어할걸요 아마? 다 싫어할걸? 예. 청주나 뭐 아산 뭐 천안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택배 주간 택배 자리 꼽을 주겠죠. 꼽을 주지. 근데 꼽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근데 저 사람들 입장에서 음유신님하고 저 같이 온 사람하고 동료하고 꼽을 줄 수밖에 없는 게, 왜냐 저 사람들 먼저 왔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왜냐하면 30분 일찍 오라는 건 30분 전부터 이미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인다는 거거든. 맞죠? 30분 전에 오라는 건 30분 전부터 이미 컨베이어 벨트에 온 누르고 저 위에서 내려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 먼저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요. 저 사람들 못 쉬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못 쉬었겠죠. 누군가 컨베이어 벨트 올린다, 누군가 무조건 자리를 차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 쉬었는데 20분 못 쉬었는데 쟤네들 꿀맛 같은 20분 쉬고 왔으니까 배 아플 수밖에 없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임시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맞잖아요. 분명히 30분 전에 컨베이어 벨트 움직여서 저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었겠네. 근데 사람 두 명이 비었으니까 그 두 사람 없어도 저 사람들이 했었겠네. 그러면 20분 동안 우리가 자리 비운다고 저 사람들 욕을 엄청 많이 했겠네, 우리. 어. 그러니까 20분 먼저 쉬고 이제 일하면서 일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20분 챙겨 먹은 음유시님하고 저 동료들 입장도 같이 이해가 돼요. 둘 다 이해가 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이거 매일 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서 반장들은 이거 매일 한다는 거잖아. 내일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 내일도 맞잖아요. 이분들이 이게 일상이라는 거잖아. 와, 끔찍하다, 끔찍해. 안 그래요? 이분들은 월요일도 이직거리하고, 화요일도 이직거리하고, 수요일도 이직거리하고, 목요일도 이직거리하고, 지금도 하고 있겠네요. 아,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 시간이네. 지금 야식 시간이네요. 공교롭게도. 지금 시계를 보니까 12시 7분이네. 아마 야식 먹기 전에 얘기했겠지. 어. 현장 바쁘니까 30분 전에 무조건 튀어와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대기하고 있으라고 얘기했겠죠. 예,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예. 바쁘니까 웬만하면 밥만 먹고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맞죠? 네. 허겁지겁 먹고 있겠죠. 줄 서가면서 지금 뭐 재방송 보고 있는 분들 계실 거야, 아마. 줄 서가면서. 안 끊어지는 이 기다란 줄을 대기하면서 꾸역꾸역 드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주간 택배 자리가 있습니까? 주간 택배 자리가? 주간 택배 자리 없을 것 같은데. 주간 택배는 별로 없는 게 왜 그런가 하면 CJ가 좋은 게 그거잖아요. 상하차는 별로지만 택배는 좋잖아요. 택배를 받는 입장에서 좋거든요. 택배 기사들이 이제 택배 분류 작업하기에는 또 CJ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CJ는 그게 있죠. 힐서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레일에 보면 그 바코드가 인식해가지고 토스하잖아. 막 이래 섹터별로 맞죠? 이게 싹 이제 택배가 이제 딱 오잖아요. 쫙 오면서 밑에 이제 힐서터가 그 바코드 읽으면서 좌로 주고 우로 주고 옆으로 주고 앞으로 주고 이렇게 해주잖아. 맞죠? 그러면 이제 택배 기사들 그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힐스터가 있어가지고 택배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힐스터가 이 주간 택배 밥그릇 자리 다 뺏었네. 어떻게 보면 택배 기사분들 입장에선 고마운 거지만 어, 주간 택배를 노리는 분들 입장에서는 밥그릇을 뺏은 격이 돼버리네. 어떻게 보면. 근데 힐스터 무조건 있어야 돼. 내가 아무 생각해봐도 모든 택배 회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시스템 중에 하나였죠. 자, 여기 보면 여자는 비교적 쉬운 보직을 배정받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여자도 상차로 팔려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 바코드 찍는 게 분류 작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여자도 이제 짐 옮기는 거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뭐냐 하면
주간 일을 하려면 CJ를 가면 안 돼. 맞죠?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주간 택배를 하려면 CJ는 못 갈 거예요. CJ 말고 다른 택배를 가겠죠. 뭐 경동, 한진, 롯데, 실소터가 없는 나머지 택배 회사를 가겠지. 맞죠? CJ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주간에. CJ는 갈 수가 없죠. 그 망할 힐소터 때문에. 근데 망할 힐소터가 아니지. 택배 기사분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네. 뭐 다른 택배를 가겠죠. 주간에는. 그렇겠네. 맞죠? 야간에는 CJ를 가는데 이제 주간에는 CJ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여자도 당연히 가야죠. 여자도. 사실 어떻게 따지면 그 바코드 찍는 사람 필요가 없어. 맞잖아요. 그것도 AI로 하게 되면 여자도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택배가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해서 그 바코드 자동으로 찍는 게 만약에 기계에 도입이 되면 알아서 레이저로 이렇게 딱 찍는 게 만약에 기계가 만들어져서 택배 이제 상하차 안에 도입이 되잖아요. 그럼 여자도 이제 상차로 가야 돼요. 똑같이 가야 돼 이제. 내가 봤을 때 그거 올 거야 아마. 여자들이 분리하는 게 그거잖아. 바코드 찍는 거잖아요. 그냥 편한 거. 근데 이것도 이제 4차 산업 발달하면서 이제 알아서 찍는 걸로 이제 도입이 되면 그럼 바코드 찍을 사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이제 뭐 지문기고 해야죠. 테트리스 해야죠. 뭐 테트리스. 정치범 수용소요? 그래도 정치범 수용소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 나온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정치범 수용소는 일단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 근데 님은 들어가서 나온다는 거죠. 9시간 뻑이면 나온다는 거지.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는 땡전 한푼 안 주지만 님은 그래도 18만원 벌어서 나왔다는 거. 어머니 따지면 다르다는 거. 일할 때만큼은 정치범 수용소와 비슷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돈 받고 일한다는 거. 아무튼 우리 그 음이 시인님의 옥천 버뮤다 시리즈 잘 들었습니다. 정말. 예, 잘 들었네요. 많은 분들이 옥천 버뮤다는 꺼려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꺼려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또 추노생들을 또 양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 여기는 바뀌지 않으니까. 예, 절대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택배 상하차 후기를 적어주신 음유 시인님께 감사하다 말씀 전해드리며 두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